자, 1등급 고난 스토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에요. 1부터 20까지 수가 적혀있는 2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끄집어낼 때 두 구슬에 적혀있는 두수의 평균과 나머지 한 친구의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같도록 구슬을 꺼내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산술 평균을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주머니에 1, 2, 3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이 녀석이 더해서 반띵이 너니까 이런 일은 그치 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게 만약에 한 칸씩 가는 게 아니라 두 칸도 가능하죠. 1, 3, 5 이런 애들도 얘네들이 더해서 평균이 넣다 보니까 1, 3, 5 이런 식으로 간격을 자연수로 1, 2, 3 그렇게 늘려볼 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만약에 한 칸이라고 치면 어디다 써야 될까요? 자리를. 그치? 간격이 한 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1, 2, 3 이렇게 끄집어내면 케이스가 있겠죠? 2, 3, 4도 있고요.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여기 1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요 앞에 녀석이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0까지 있을 테니까 18, 19, 20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18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간격이 1자리는, 간격이 2자리는요. 1, 3, 5, 그 다음에 2, 4, 6, 2, 4, 6 이렇게 가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20, 18, 16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친구가 있겠죠. 코마 찍지 말까? 찍지 말고 18, 20 해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렇게 16개가 잡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짝수개만 잡혀가요. 의심 나시면 해보시고 맨 마지막 것만 해봐야 되겠죠. 쭉 짝수니까 2까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요 2는 맨 마지막 간격이 1부터 20이니까 간격이 10개인데 9개니까 1, 10, 19 이렇게 하나 있고요. 2, 11, 20 이렇게 딱 두 개. 그 두 개가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물어본 거구나. 2로 묶어줍니다. 2로 묶어주면 뒤에 거부터 쓰면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합이고 1부터 9까지 합이 45예요. 1부터 10까지 합이 55니까 그래서 곱하면 9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 75번 볼게요. 정육면체 8개 꼭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한대. 그러면 전체 케이스가 8개의 점 중에서 3개 선택해요. 계산해보면 8, 7, 6, 7, 8에 56. 그래서 토탈 56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읽어볼게요. 정육면체의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정육면체의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세팅해 놨을 때 ABC 개수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모서리를 공유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면에 있어서의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이 모서리를 공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한 면당 이렇게 모서리를 이웃하는 게 4개 나와요. 이렇게 위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럼 또 어디도 있겠어요? 이게 또 가능하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한 면당 4개가 나오니 정육면체의 면이 6개니까 6, 4, 24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B를 볼 건데 B는 뭐냐면 이 도형에 있어서 한 모서리 입장에서 한 모서리만 공유하는 거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이 모서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B를 볼 건데 저 모서리라면 나머지는 나머지 모서리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모서리만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 모서리 하나당 요것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요것도 가능하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한 모서리당 2개씩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얘는 모서리가 몇 개야? 모서리가 12개예요. 그리고 2를 곱하면 24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C라는 친구는 주황색 체크해 보겠습니다. C라는 친구는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뭐 계산해 보나마나 삼각형이 이 아니면 얘입니다. 그래서 56개니까 48 빼면 8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 8개를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어떻게 세팅해? 만약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 연결해 버리면 정육면체랑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꼭점이 몇 개예요? 8개죠? 그 8개마다 하나씩 이런 삼각형이 만든다는 소리죠.
만약에 너를 기준으로 볼 거야. 이 삼각형이 결정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중복되는 거 너의 관점에서 볼까? 너의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도 모서리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모서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까요? 대각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다 그 면의 대각선만 그지 움직이는 거니까, 그지? 각 모서리 꼭점당 하나씩 다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몇 개이더라? 8개이더라 라는 얘기니까 AB의 두도 판단, AB는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자, 76번 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0을 제하고 3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보면 되고, 얘도 뭐 너무 유명한 기출 문제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1, 2, 3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쓸 건데, 문제에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 걔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F2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3도 그러하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너의 입장에서만 조금만 좀 관찰해보고 나머지 것들을 일반화 시켜볼 겁니다. 자, 그래서 너의 판단인데, 일단 너의 관점에서는 플러스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으니 플러스 1의 관점에서 볼 거고, x가 양수일 때 치역은 양수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양수 쓴다는 소리죠. 1이 양수니까 양수 싸서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의 관점에 쓸 수 있는 게 양수니까 1을 싸버리면 얘가 0을 써야 되는데 얘는 0이 존재하지 않겠죠. 아, 1은 안 돼. 누구? 2랑 3밖에 안 되네. 1을 썼다고 쳐볼게요. 얘 1을 썼어. 그럼 얘 2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 뭐야. 너가 결정됨에 따라 얘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 그지? 하나 차이 나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뭐도 있어요? 1이 3을 싸버리면 그럼 너는 너로 결정이 되겠죠. 아, 그래서 얘가 얼마? 얘가 이 둘이 더한 값이, 죄송합니다. 얘가 이 둘이 더한 값이 1인 케이스가 너의 관점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니까 이번에는 F1 1을 싸볼게요. 1을 싸버리면 너는 마이너스 1을 싸야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1이 2를 싸버리면 너는 누굴 싸야 돼? 너는 마이너스 3을 싸야 돼서 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결국 너랑 쏠 수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서 쏠 수 있는 함수 개수, 너의 관점에서 4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뭐가 결정이 돼야 돼요? 또 너의 관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도 1과 2니까 이걸 똑같이 해도 4가지가 나오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의 관점을 볼 거냐면, 어쨌든 얘랑 얘도 동일하게 쏠 테니까 얘네들의 관점에서 방금 4가지가 나왔죠? 그럼 이걸 지워버리고, 지울 게 필요 없으니까 너랑 너의 관점에서도 아까랑 똑같이 이 숫자만 바뀌었을 뿐, 얘가 만약에 1을 싸? 그럼 너는 마이너스 1을 쓰고, 너가 1을 싸? 넌 마이너스 3을 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너가 1을 싸? 그럼 마이너스 2를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 4가지, 그 다음 3과 더하기 3도 4가지 해서 64가지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죠. 여기 숫자만 달라질 뿐, 그지? 다 동일한 일이 너도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3 보이죠, 그죠? 착한 사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7번 볼게요. 그림같이 한 개 삼각형과 3개 정사각형 1부터 6까지 주어져 있는데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려나요, 그죠? 잘 보이시나요? 자, 어쨌든 그지?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될게, 중복을 허락하는구나.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정사각형 중에 하나씩 세팅을 할 때 다음 조건 만족,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요 수는 이 삼각형보다는 작고요,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그죠? 중복 허락하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서로 달라야 되고요, 너네 달라야 돼요. 근데 너네 둘은 이렇게 같아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결국 포인트가 이제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위에 쓸 수 있는 숫자를 3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부터 가능하겠네. 그지? 그럼 3을 썼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3이에요. 저 세모 자리, 요 A가. 요 자리를 요 A라고 놓을게요. A가 3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A가 3, 2에요. 그러면 1, 2 중에서 여기 배열돼야 됩니다. 사각형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이건 뭐 그냥 보나마나 두 가지 아닐까요? 왜? 1, 2. 1 아니면 2를 써야 되니까 중복해 써야 됩니다. 아니면 얘 뒤집어 놓은, 그지? 2, 1,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몇 가지라는 걸 이해할 때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A가 4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얘만 잘 보면 되겠네. A가 4야. 너가 4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놓을 건데, 기준이 얘입니다. 응? 얘는 아무거나 놔도 돼요. 1, 2, 3 중에 하나. 세 가지. 그래서 만약에 2가 왔다고 2가 왔다고 치면, 너는 누굴, 그지? 표현할 수 있어? 1 아니면 3, 얘도 1 아니면 3. 중복돼도 됨. 얘네들은 중복돼도 됨. 2가 딱 막아섰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해서 2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되겠죠? A가 얼마? A가 5인 케이스. 그럼 너가 5래. 너가 5면,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 배열된 데니까 여기 올 숫자는 몇 가지? 1, 2, 3, 4, 4가지. 4가지가 될 거고, 그 중에 2가 왔다고 침.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2를 제외한 3가지, 여기 3가지. 3의 제곱. 아,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그럼 너가 6이야. 그죠? 6. 맨 마지막 6이면 여기에 5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양 옆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쁘게 잘 계산해서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2 더하기 얼마니? 4, 3, 12. 그 다음에 9, 4, 36. 16에다가 5를 곱하면 80인가요? 그러면 얘네가 14, 얘네가 60, 14. 밥 50. 저한테 한 소리예요. 정답은 130가지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78번 보겠습니다. 이제 쉬운 거 하나 해보자고, 그지? A에서 B로 가는데요. C 지점, D 지점을 지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D도 지나지 않아. 여기도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은, 그지? 이렇게 숫자, 이렇게 하나.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오는 거나 이렇게 오는 거나 더하시면 됩니다. 3, 여기는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4칸이 왔으면, 여기에서는 1로 가거나 1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4가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그럼 여기가 8이 될 거고, 너도 그냥 올라가야 되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로 가는 순간 1로 올 수밖에 없는데 길이 없으니까. 아,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둘이 더하면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1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12가지가 빠지겠죠.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가지일 거고, 여기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12가지일 거고, 여기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24가지라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79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정육면체에서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 12개, 각 대학생 12개죠. 아, 대학생도 추가됐네요. 자, 그랬을 때 한 번만을 지나서 G를 가는 케이스를 물어봤고,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모서리 3개의 변과 대각선 한 번을 써야 된대요. 우리가 모서리를 A라고 세팅하고 대각선을 B라고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모서리 3개와 대각선 한 번을 지나는 거니까 첫 번째 모서리 3개와 그 다음에 대각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B를 옮겨 볼 거예요. 왼쪽으로 자꾸 하나씩 밀어 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B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B가 맨 앞으로 오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고민해 볼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AAB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맨 마지막에 B가 있으니까 결국은 띵띵띵 변 따라간 다음에 B로 대각 점프하는 거야. 그럼 G가 있으니까 얘가 최종 목표니까 너의 대각선은 너, 그리고 너의 대각선 어딨어? 너의 대각선, 뒷면의 대각선,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세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오는데 너의 출발해서 너까지 왔다면, 아니 여기까지 왔어요? 띵띵띵 해서 왔어요? 대각 점프해 해서 이런 일이 벌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걸 하나씩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잘 들여다보면 이 세 점의 입장에서 대각으로 가는데 이 대각이
완벽히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대각 중에서 나는 변 3개를 거쳐서 1로 오는 케이스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3을 곱하면 완벽히 동일해지겠네. 왜? 너랑 한 칸, 너랑 한 칸, 너랑 한 칸. 나머지 다 대각. 다 똑같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다 3이 곱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변 3개를 써서 A에서 올라오는 A에서 B로 오는 케이스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A에서 B로 온다는 건 3개를 써서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하나,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둘, 더는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6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1번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AABA입니다. AABA니까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오는 건데, 맨 마지막 여기는 좀 잘라보자고.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보면 저건 한 변이니까 한 변이 여기에서 G로 떨어지거나 F에서 일로 떨어지거나 H에서 일로 떨어지거나 또 완벽하게 다 대칭이죠. 그죠? 여긴 누군데? A랑 대각선. 여긴 누군데? A랑 대각선. 넌 누군데? A랑 대각선. 하나, 하나, 하나. 완벽히 대칭이니까 아, 우리는 하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뭐 볼까요? 너 입장에서 볼게요. C 입장에서. 그래서 또 3이 곱해진 상태에서 C까지 와야 돼요. 어떻게? 너를 통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AA 점프네. AA 점프. 그러면 또 점프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점프에 C를 떨어지니까 A에서 C를 점프하면 되는데 A로 오면 안 돼요. 한 번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A로 가니까 너의 대각은 너 H, 그 다음에 너의 대각은 A. 여기도 있네, 그죠? 이렇게 두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A 거쳐서 와야 되니까 여기서 H로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점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됐죠? 두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일로 올 수 있는 것도 변 F, 변 F. 아, 여기 4가지가 나오네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12개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는 어떻게 자를까?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대각까지 이렇게 자를게요. 그래서 2칸 해서 G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 2칸 이전 상태가 대각 위치하는 여기랑 그 다음 어디 있어요? 2칸이니까 여기랑 그 다음에 2칸이니까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또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잘 봐요. 만약에, 그지? B로 왔다고 쳐볼게요. 어떻게 해서? 요렇게 해서 B로 왔어요. 그럼 A, 하나 타고 B 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하나 와서 B 점프. 여기까지 가능해? 하나 와서 점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A에서 갈 수, 한 줄, 모서리부터 변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B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2번 중복 안 되니까.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2개밖에 없다고 해서 계산하면 안 되고, 만약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얘네가 남아있잖아요. 저 변을 G로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어렵지 않아 싶어요. 그죠? 여기서 2가지를 더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2개일 거고, 그 다음에 너는요,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잘라보면은 3개 거쳐서, 점프한 다음에 3개 거쳐야 되겠죠? 그럼 3개는 G 입장에서 바라보면 3개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3개는, 요런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3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너도 돼요. 그죠? 이렇게 3개 되는 거고, 또 있나요? H도 되겠죠? H도, 얘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거쳐오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역시 얘도 3가지니까, 여기다 3이 곱해지는 거,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곱해지는 거고, 우리 하나의 입장에서, F 입장에서 볼까요, 이번에는? 자, F 입장에서 보면 돼요. 어디까지 와야 되는 게, 점프해서 와야 되는 게, 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끝났네요. B에서 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얘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A 3개입니다. A 3개는 이게 점프해서 올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변 3개를 타서 가는 건데, 요렇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도 있어요? 요렇게 하나가 더 있네요.
그지? 이런 케이스. 그래서 두 가지에서 얘도 6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18. 정답은 36가지였죠. 그래서 뭐 기준은 제가 이렇게 잡아놨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8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6개의 영역인데 노랑, 파랑, 빨간 색깔을 몇 개? 3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웃단 삼각형은 다 다른 색깔 칠하고 세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한다. A, B, C가 여기 다 한 번은 적어도 쓰여야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 텐데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볼게요. 첫 번째 여기라고 놓고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써볼게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3가지랑 이해할 수 있어요. A 또는 B 또는 C니까 A로 세팅해 봅니다.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당연히 2가지겠죠. B 아니면 C니까 B라고 3개를 칠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칠할 건데 여기를 칠했을 때 잘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A가 칠해지면 여긴가는 누군가는 C가 칠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C가 칠해지면 A, B, C가 다 칠해져 있으니까 제한 없이 그저 쭉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여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볼 겁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건 A 아니면 C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중간을 쳤지?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여기가 A가 오는 케이스를 여기다 나열해 볼 거고, 그 다음 C가 오는 케이스를 여기 나열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 텐데, 잘 생각해 볼게요. A가 왔으면 한 가지니까 쓸 건 없고, 여기를 배열할 건데,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B가 왔다고 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올 수 있는 게 B가 왔다고 치면, 뭐 A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오면 이거 B, C가 되고요. C가 오면 B 하나밖에 안 돼요. 경우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3칸이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지? 가로를 쳐가면서 풀기엔 조금, 물론 정확히 풀면 나오긴 하겠지만, 조금 어려움을 만약에 느낀다면, 여기서부터는 수영도 풀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야? 이 상태로 보고, 여기에 지금 어떤 케이스? B가 쓰는 케이스. B, 그 다음에 C가 쓰는 케이스를 나눠 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자리를 체크, 요 자리를 어떤 케이스, B가 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C가 오는 케이스, 수영도를 칠 거예요. 지금 여기가 A가 오는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요 자리, 별이, 그지? 요 자리 볼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B 아니면 C입니다. 그럼 B가 왔다고 쳐요. B가 왔다고 치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A나 C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왔다고 쳐요. A가 왔다고 치면 여긴 지금 A, B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C가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C가 왔다고 쳐요. C가 왔다고 치면 이 자리는 B로 결정이 되겠죠. 그렇구나. 2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왔어요. C가 왔으면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건 A 또는 B인데 이미 C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A, B, C는 칠해져 있으니 자유롭게 칠하시면 됩니다. 너가 A가 왔어요. 그러면 위에는 B 아니면 C가 될 거고 너가 B가 왔어요. 그러면 A, B를 제외한 여기는 C로 표현될 수밖에 없으니 결과적으로 여기가 5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쳐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별표 자리, 요 자리 좀 씌워보고 요 자리가 얼마? C가 오는 케이스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럼 C가 왔어요. C가 왔으면 C 하나가 쓰는 거고 이미 A, B, C가 칠해져 있습니다. 너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럼 C가 왔으니까 그 옆자리니까 A 이거나 B 이거나 이렇게 나눠 풀면 되겠죠. 그럼 너가 A가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B, C가 올 수 있고 자, 그럼 B가 왔다고 치면 여기는 C일 수밖에 없고 여기가 C가 왔다고 치면 여기도 B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 저 자리가 B가 왔어요. 이 자리가 B래요. B니까 그러면 이 자리는 A 아니면 C가 올 수가 있고 A가 왔을 경우에 이 자리는 B, C를 다 쓸 수 있고 얘가 C가 온다고 치면은 B 하나밖에 안 되겠죠. 여기도 5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그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3가지가 되면 수영도 치셔가지고 빠짐없이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얘가 10개고요. 6개니까 정답은 60가지가 되겠죠. 81번 보겠습니다.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A학급 3명, B학급 3명, C학급 2명이 참가 신청 이렇게 8명을 앉힐 건데요. 같은 줄의 바로 옆에는 이렇게 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안 되고요. 어디도 안 돼. 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웃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 놓고 같은 학습의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치할 경우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 예를 들어 A학급 학생이 이렇게 3명이 존재할 때 뭐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요. 자, 이런 일은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 같은 분에 2명이 앉아 있으니까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래서 같은 번호, 그러니까 빠른 번호가 앞에 오도록 그 세팅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제 나중에 고민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옮겨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놓고 다시 고민해 볼게요. 보시면 요렇게 나서 1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 이 친구를 픽스시킨 상태에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계속 A를 움직여보면 요렇게 가능하겠죠. 됐죠? 그래서 첫 줄 A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지? 이런 것들을 움직여볼 거예요. 근데 요거 케이스가 두 번째 줄, 요 녀석을 이제 고정시켜 놓고 A가 1로 올 수도 있고, 1로 올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일이 많아요. 이렇게 놓고 표현될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정까지 됐으니까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A를 세 번째 줄로 옮겨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밀면은 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자리 바꾼 게 있겠죠. 요렇게 놓고, 그래서 A를 놓고 요런 케이스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그지? 요 A가 첫 줄에 있는 경우 다 했으니 그 다음에 A를 두 번째 줄로 밀어볼 거예요. 두 번째 줄 밀어버리면 요렇게 케이스가 있겠죠. 일단 여섯 개의 경우에 있어서 고민해 볼 거고, 선생님 그럼 A는 왜 1분단에만 맨 위에 있어요? 그죠? 여기 1분단에만 있어요. 2분단에 있으면요, 그건 1분단과 2분단의 대칭이니까 나중에 2를 곱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케이스 하나씩 우리가 고민해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요 케이스부터 보면은 너는 요렇게, 여기를 좀 써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주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B를 여기다 고정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니은자가 보이죠? 니은자나 기역자가 있을 때는 B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C가 이웃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케이스도 있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야 C가 이웃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고민해 볼 건데, 일단은 B를 또 마찬가지로 A랑 비슷하게 여기 고정시켜 놓고 두 번째 B를 여기다 쓴다면 나머지 남는 B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를 고정시켜 놓고 너를 움직여 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줄로. 그러면 저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달쓰기를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또 이번엔 B가 여기 왔으니까 둘째 줄이 아니라 세 번째 줄로 옮겨 볼게요. B가 옮기면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러네요. 가능하네요. 그죠? 이거 줄은 그어야지 아저씨. 이렇게 놓고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또 고민해 볼게요. 이번에는 B가 두 번째 줄로 가면 가능하죠. 이렇게 놓고 B가 어떻게 요런 케이스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왜 자꾸 줄을 안 그어?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이 자리에는 C가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너의 케이스 입장에서, 너 1번 케이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너의 케이스 있겠죠? 손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서, 이거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개만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A, 그 다음에 A, 선을 긋고 A,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세팅해 볼 건데, B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처음에 고정시켜 놓고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러면 B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됐죠? 또 하나, 선을 그어 놓고 A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B를 여기다 픽스를 시켰죠? 자, 그래 놓고 B가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됐죠? 또 있나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없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A 이런 케이스를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B를 여기다가 픽셀 시키면
B가 들어있는 자리가 만약에 B가 여기였다고 치면 여기 왔다고 치면 B가 갈 자리가 없네요. 그죠? B가 여기 난데고 이웃하니까 일로 가면 C가 이웃하고 B가 일로 오면 C가 이웃합니다. 아, 그러면 B는 두 번째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세 번째 줄에 여기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또 B가 올 자리가 없겠죠. 그럼 B를 여기다 줘버리면 나머지 B는 여기인데 그럼 C가 이웃합니다. 아, 그래서 B가 여기 오면 안 돼. 첫 줄에 오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첫 줄에 없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줄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는 가능하겠네요. 더 이상 없을 것 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걸 싹 다 계산하시면 11개가 나올 거예요. 11개가 나오는 걸 계산하고, 그럼 이제 결국은 A가 1분단에 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1분단에 있을 때 그런 케이스에 11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그지? 더 안 할게요.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요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11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 고민해보면, 잘 보세요. 만약에 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A가 A1, A2, A3가 있는데, 그러면 어딜 봐도 1분단과 2분단에는 어느 분단에는 A가 혼자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두 개 빠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얘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얘의 관점에서 아무거나 주세요. 몇 가지?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번호 1번을 줘도 되고 2를 줘도 되고 3을 줘도 되고. 그럼 그 중에 3가지 있어. 1을 줬어. 그럼 2, 3이 남으니까 2, 3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1분단, 2분단에 어느 분단은 혼자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 또 B의 번호를 매겨주고 뭐 1번에 줬어요. 그러면 얘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C가 2개 있는데 C는 1, 2, 2, 1 그래서 몇 가지?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분단과 2분단을 자리 바꾸는 그런 케이스 대칭이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11에다가 9, 4, 36 곱한 이런 케이스가 나올 거고, 36, 36, 396까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종이에 그려놓고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